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여의도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뭉클했던 기억은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였다라고 밝혔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며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뭉클했던 기억은 역시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였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점철되었던 불의한 권력을 우리 국민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겨냈습니다. 또 가장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뒤에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려 했던 세력들을 상대로 이뤄낸 당당한 국민의 승리이자 눈부신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당은 오직 국민의 뜻과 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권 2년 차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다소 식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열망까지 식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촛불 광장을 가득 메웠던 자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함성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담금질해야 할 때입니다. 행여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과 약속한 사회 대개혁의 소임을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선출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총 득표율 42.88%로 1위를 차지했고, 송영길 의원이 총 득표율 30.73%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진표 의원은 26.39%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연석회의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의원은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을 거머쥐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여야 협치를 통해 북핵 문제와 민생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대표님께 제안드립니다.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원 동료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용산구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GNLC는 유네스코가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인데요. 이번 가입은 평생 학습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용산구는 지난 2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가입 지원서를 제출해 서류 평가를 받고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최종 승인을 거쳐 GNLC 가입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 평생교육팀 신설 이래 2016-2020 평생학습 발전계획 수립,
용산구 평생학습관 개관 등 평생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GNLC 회원도시로서 세계 유수도시들과 교류하며 용산구만의 독특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해화동 주민센터에서 2018 종로구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진행됐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시간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의해 역량 강화 교육, 주민자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강북구가 호통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 도움을 주고 혁신 교육의 주체자로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강북구가 지난 18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초청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천종호 판사는 소년 법정에서 사랑을 담아 범죄 청소년들을 크게 꾸짖은 뒤 단호하게 판결하는 등 호통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KBS 아침마당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과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등의 주요 저서에서 밝혀온 소신과 신념을 가슴 따뜻한 사례를 곁들여 강연했습니다. 이번 맞춤형 강좌는 자녀교육과 학교폭력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부모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마을교육 공동체와 혁신교육의 주체자로 학부모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인천특별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각각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와 UL 인터내셔널 세부 추진 계획을 대회 개최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지난 23일 시청에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각각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와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의 세부 추진 계획을 대회 개최 전 최종 점검을 위하여 지난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준하 행정부 시장 주재로 해당 분야별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6월 4일 개최된 준비 상황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대회 홍보, 안전, 교통, 도시환경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준하 행정부 시장은 두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대회 개최임을 강조하고 대한검도회와 LPGA 조직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대회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그간 각 지원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 협력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애써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인천시는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 전광판, 야리깜판 등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회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체험 부스와 지역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회 기간 중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려다 개발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좌초됐는데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손을 잡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화성 송산 그린시티 일대.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올 곳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던 곳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얘기가 오갔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10년째 빈 땅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더 발전하고 그런 시설이 와서 주위가 더불어 발전할 거다. 멈춰서 있던 이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관련 정책 지원 등 세 기관이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조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고. 여력 있는 국내 업체에도 문을 열어 사업 시행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워터파크와 골프장, 리조트 등 대형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거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공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사업자 공모를 끝내고 오는 2021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10,000명 이상의 일자리와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등 상당한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 등 주변 지역과 더불어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 사업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는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 기회를 주는 업창조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5번째로 열린 업창조 오디션 현장에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른 자세를 체크해 허리 통증과 복부 비만을 줄여주는 밴드부터 다양한 빵 캐릭터로 제작한 애니메이션까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참가하는 경기 업창조 오디션. 75개 팀 가운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팀의 치열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광학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터를 선보인 프라젠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최첨단 광학기술 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근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널린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과 기업 홍보, 크라우드 펀딩 등록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심사는 투자자로 구성된 전문가 점수가 80%, 청중평가단의 의견이 20%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스타트업 CEO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기술도 상당히 심도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게 해가 거듭되면서 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회의가 상당히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15번째를 맞는 경기도 업창조 오디션. 홍보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의왕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지 않아 왔으나 지역 내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올 여름 이상고온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기계가 없이는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에너지는 이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인데요. 성남시 야탑 3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로 성남시 에너지 절약 실천 협의회는 매년 8월 22일이면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 주차장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촛불 퍼포먼스, 전기 없이 놀아보기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체험 행사가 열려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 9시부터 5분간은 성남시청과 3곳의 구청, 시 산하 공공건물, 10곳의 아파트 단지가 소등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하면 건강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건강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승강기를 옆에 두고 계단을 오르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계단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 대하면 건강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대화면에 조성하여 공개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들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발걸음까지 가벼워지는데요. 조금 더 올라갈수록 유익하고 희망찬 표어로 심장은 더 뛰어옵니다. 대화면이 2016년도에 평창군에서 건강 플러스 마을로 지정이 돼서 각 마을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계단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계단은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단을 활용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단 이용의 건강 증진 효과를 알리고 1층부터 6층 사이에 계단면에 소비되는 칼로리의 양과 효과, 기타 건강 정보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건강계단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딱딱한 분위기의 아파트 계단에 생기를 입혀서 입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계단을 해보니까는 일단 그 표를 보고 걷고 하는 게 유익하고 내 그 건강에 많이 도움도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했다는 입주민들도 유익한 내용을 읽으며 계단을 올라가 보니 어느새 지루하지 않게 도착해 있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계단 조성 등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터인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여 걷기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국민 모두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전개되어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창군에서는 적극적인 건강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딱딱한 분위기의 아파트 계단에도 생기를 입히고 있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건강계단. 건강계단으로부터 주민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군 대하면 건강위원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대하면 아파트에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유익한 내용도 읽고 건강도 챙기면서 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햇빛 700 송민지입니다. 국내 횡성숲 체험과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함께 추진한 제1회 숲속 나눔음악회가 지난 25일 숲체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숲에서 음악을 즐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유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횡성숲체원. 싱그러운 초록의 향기 가득한 숲체원에서 지난 25일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숲속 나눔 음악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숲체원 이용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올해의 그 국립횡성숲체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 횡성숲체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오늘 그 횡성숲체원과 또 우리 민사고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그 좋은 그 공연 그 봉사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그냥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연습 기간 때도 되게 힘들고 뭔가 자습도 빼가면서 막 저녁에도 가서 연습할 때마다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막상 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다 같이 맨 마지막에 끝냈을 때 박수갈채 받으면은 정말 그 순간만큼 뭔가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이 자리를 되게 그냥 뜻깊고 보람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숲속 나눔 음악회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친숙한 멜로디의 동요 메들리에 이어 다양한 클래식 연주곡과 영화 속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등 다양한 연주곡이 이어졌는데요. 숲속에서 듣는 아름다운 연주가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동생이 음악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숲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서 좀 특별하고 또 이렇게 뜻깊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지역을 위해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특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숲속 나눔 음악회는 지난 7월 5일 횡성숲체원과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맺은 지역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추진된 첫 번째 협력 행사입니다. 숲체원과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상호 협력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음악회를 마련한 건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르신,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 지원,
또 일손 돕기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해왔습니다. 횡성숲채원 역시 숲의 다양한 이점을 활용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 소통하고 있습니다. 숲속 음악회를 갖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사고와 함께 저희 숲채원에서는 저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을 사회 단체라든가 소외계층들한테 계속 베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숲채원과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매년 강릉 시민의 날에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죠. 강릉 시민대상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의 박옥열 씨, 교육체육 부문의 강주영 씨, 사회봉사 및 경로효친 부문의 김금석 씨,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의 최범기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박옥열 씨는 강릉의 옛 사진부터 올림픽까지 강릉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홍보한 공로가 인정됐고, 강주영 씨는 런던 올림픽 장애인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강릉시 장애인 사격연맹을 설립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김금석 씨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 사랑의 밥차 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이 높이 평가됐으며, 최범기 씨는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지역 현안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강릉시민대상 시상은 오는 9월 1일 강릉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입니다. 2018년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개최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마련 지원책 등 강릉시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 협약식에서는 노사민정 대표로 강릉시장, 한국노총 강릉지역지부 의장, 강릉시 상공회의소장, 강릉시 번영회장, 고용노동부 강릉고용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음성군 전통 문화 행사인 설성문화제와 음성 청결고추축제가 9월 12일부터 4일간 음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꿈, 미래, 행복을 위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37회 설성문화제는 전통을 되살리는 다양한 민속예술 공연과 풍성한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제 기간 동안 음성 청결고추 판매를 위한 고추 직거래 판매장 운영, 일반 농산물 판매장인 행복나눔장터, 고추 음식 시식, 고추 테마 전시관 등을 운영해 음성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준 2018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음성읍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음성지회가 주최하고 음성연예협회가 주관해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군민가요제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전자바이올린, 퓨전국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음성읍 백금석 씨 등 11명의 읍면 가수들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군민들에게 뽐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제2회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 대회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머드로 대표되는 보령시의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중부권 지역 문화융성의 발판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대회는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충북 등 모두 18개 팀 612명이 참가해 최고를 가리기 위한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였으며 보령시 합창단은 축하 공연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5명 이상 6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성인 합창단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고 모두 32개 팀이 신청,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천안시에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사업을 중간점검하는 성격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구본영 시장과 자문단, LH,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역세권과 남산지구 활성화 계획 보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천안 역세권과 남산지구로 나누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도시 플랫폼, 캠퍼스 타운, 남산 테마공원,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민의 화합의 축제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천안시 시장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구본영 시장은 도민체전을 20여일 앞두고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유도, 탁구, 게이트볼, 궁도 등 천안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돌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천안시는 2017년 충남도민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19개 정식 종목, 5개 전시 종목에 총 62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은 충남 태안군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안군 종합운동장 등 2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요. 19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 6개 전시 종목, 총 26개 종목으로 15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해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직접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8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 청년들과 시의원, 공무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전 청년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구성원의 주체로서 나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는 발언과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하나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회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해 일일 의원이 돼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로 이날 위촉된 청년 의원들은 정책 제안 발표와 시정 질의,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개개인의 고민들이 그냥 불평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앞으로 이 정책 제안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좀 발굴돼서 시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의회를 통해 제안된 총 16개의 정책 과제 중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행 가능한 사항은 201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담양군 창평면이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장애 가정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지 공동체 도담도담 사랑방 공예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평면 문화의 집에서 개최된 이번 공예 체험은 냅킨아트 생활 공예 교실을 개설하고 생활용품 접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서로에게 보이며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용문 창평면장은 앞으로도 문화로 하나 되는 맞춤형 복지 공동체를 위해 공예 체험뿐 아니라 관내 문화유적 탐방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의와 자유의 중심지, 세계인권 교류의 장으로 조성을 캐치플레이즈로 한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사업 콘텐츠는 역사 체험 배움 공간 조성과 세계 인권 도시와의 교류와 교육의 거점 공간 조성, 도심 녹지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 3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예산 반영 활동을 실시하고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 운동장역을 시작으로 2호선 범원의 거리, 1호선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4km의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기존 1, 2, 3호선과의 환승역을 포함해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기존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총 사업비 7,169억 원을 투자해 건설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비에 비해 통행 시간과 교통사고, 환경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타 조사에서 통과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총 사업비의 60%인 4,301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 재정의 도움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 2018 대구 국제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이 두리공원 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졌습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14개국, 56개 팀, 150여 명의 세계 정상급 바디 페인팅 아티스트들과 모델들이 참가했습니다. 대구 국제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은 2008년 아시아 최초로 대구에서 열린 후 올해 11회를 맞이한 지역 대표 축제로 첫째 날 판타지 메이크업 부문 23개 팀이 참가하는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상자들의 작품 발표와 시상식, 축하 공연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26일 저녁 시상식은 녹화 방송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 관람객을 위해 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는 나도 아티스트, 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페이스 및 네일아트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포항 청춘센터가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막막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도움의 공간, 청년 문화의 거점 공간, 지역과 청년을 연결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우리 시의 청년 정책 방향은 일자리 확대와 소통 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부서별 청년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4일 취업 동기부여와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 네트워킹 공간인 포항 청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청춘센터는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청년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 복지, 창업, 휴식 등 다양한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청년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해양 시대 동해안 5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정기회의가 20일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5개 시군 민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에 맞춰 행정, 경제, 문화, 관광, 건설 SOC, 해양, 농수산, 복지, 환경 등 5대 분야 33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공동이익과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의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동해안 5개 시군이 보유한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동해안 5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소식입니다. 울산시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젊고 패기 있는 대학생들이 지난 8월 24일 울산시청에 모여 제1기 SNS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 매체를 통해 20, 30대들이 선호할 만한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 숨은 맛집 등을 홍보해 시정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울산시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단원 활동비 지원, 인센티브 투어, 우수단원 표창,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1기 SNS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7월과 8월 신청자 접수를 받아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익숙하고 홍보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22명의 대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장 안을 가득 채운 책, 한쪽 벽면을 수놓은 상장들, 하얀 침대가 있는 정체불명의 장소, 그리고 약 30년간 이곳을 떠나본 적 없다는 의문의 남자. 다정한 눈빛과 푸근한 미소로 환자와 외국인 이주민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브라보 마일 라이프 네 번째 주인공, 손이 난 한의사를 만나봅니다. 매일 오전 9시 손이 난 한의사는 28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으로 출근 중입니다. 1990년 28의 나이에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건 한의원을 차렸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단골 손님 많기로 소문난 한의원. 그는 원미동 터줏대감이자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네 한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1990년 그때 이제 이렇게 부천에 와가지고 또 오다 보니까 여기가 또 원미동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이 내가 앞으로 터를 잡을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바로 위에 형님께서 한의대를 가라. 한의학은 우리의 민족의학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되면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한의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 상담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다 뭐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동네 사랑방처럼 저는 그렇게 해왔죠. 예. 그가 한의학을 공부한 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사람. 부와 명예를 쫓기보다는 사람을 생각해왔던 그간의 길.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것. 뭔가요?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는데 힘을 쓰는 또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표창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 표창을 이렇게 받는 영광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월 18일 열린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손이 난 한의사는 오랜 세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통합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손이 난 한의사. 그의 믿음은 동네 주민부터 부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손인환 한의사의 휴일 일터입니다. 손인환 한의사의 또 다른 직업은
부천시 이주민 지원센터장. 직함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거죠. 저는 미얀마에서 오셨습니다. 방글라데시. 네, 베트남에서 왔어요. 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이름은 어떻게? 행콘티요. 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는 전에는 저 한국어 배웠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못 배웠으니까 선생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1994년쯤 돼서 그 산업연수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게 됐습니다. 임금체불, 폭언, 폭행, 여러 가지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는 친구들이 부천 지역에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비영리 법인, 그래서 그 명칭이 부천 이주민 지원센터라는 법인명으로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직업 알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죠. 손인환 한의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간 데에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된 생활.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이었는데요.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당연시되어 온 차별. 그 또한 차별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걸음걸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제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예. 근데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은 없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자라고 했어요. 놈자자를 써서. 저 역시 사회에서 차별받는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 주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생기나 못생기나 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간은 소중하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제 신념과 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일환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차별받는 자의 마음이 쓰였고 그렇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됐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후원금이 이제 그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이 참 센터장으로서 안타깝고요. 지금 부천에 다양한 복지관이 있는데 외국인 전용,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전용 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지금 있는 것도 그렇지만 좀 외국인 전용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 주민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해주는 것이 외국인 친구들이 소외받지 않고 한국에 와서 참 한국 사람들 참 마음씨 좋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구나.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알리고, 그래서 우리 또 외국에 많이 여행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들이 우리들한테 또 좋은 모습으로 대우해주지 않겠는가. 외국인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 주민의 한 분이다 생각해서 우리 이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뭐 그 이상 뭐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미동 터줏대감 한의사이자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행복한 사랑꾼 손인환. 아름다운 사회를 향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부천시도 함께 응원합니다. 자동차로 떠나는 강원도 힐링 여행. 미시령 자동차 올레길을 달리며 만나게 될 매력적인 관광지를 미리 살짝 구경해볼까? 고고고! 영서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라는 수타사. 우와! 그런데 이런 생태공원이? 반전 매력 최고! 그레이트!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홍천 최초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을 타면 산속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우와! 푸르른 숲속에 유리처럼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나는 자연인이다. 우와, 여기 실화냐?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야. 그냥 누워버리고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자 합강정. 바로 옆에는 번지점프대가? 나 돌아갈래! 걷다 보면 근심 걱정이요 안녕.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 기분 야호! 폭포가 내려온 곳에 이런 탕이? 정말로 선녀가 내려왔다면 이곳일 거야. 바로나? 설악산 속에 이런 멋진 절이 템플스테이를 강추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웅장함에 놀라게 되는 울산바위. 우와, 동양에서 가장 큰 돌산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멀리서 봐도 절경이로세.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일상의 쉼표. 참 다행이다. 미시령 힐링 가도